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42번째. 주제는 피테와 쉘링의 인텔렉투엘레 안샤우, 지적 직관에 대한 철학적 논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5분 만에 끝날지는 보장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렵겠죠, 그죠? 지적 직관.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의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념 역시도 우리는 피테와 쉘링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고 칸트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피테, 쉘링, 헤겔의 이 독일 관념론은 철저히 칸트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지적 직관은 한마디로 주체와 객체, 사유와 존재, 그리고 이 통일성 안에서 나타나는 절대자를 파악하는 직관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것은 감각 대상과 관계된 게 아니라 감각 대상을 넘어선 누메논 본체계의 문제들과 관계된 그런 직관이다. 초감각적이기 때문에 오성의 개념에도 적용되지 않는 초오성적인 그런 직관. 그래서 이 직관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칸트의 순수 통각의 개념, 아페르셉지온으로 가서 이 자기의식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감각적이고 초오성적이라면 이것은 피테와 쉘링에게만 있었던 그런 직관이 아니라 이미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누스 개념, 그죠? 이건 역시도 지적 직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내 안에 있는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도 지적 직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 스콜라 철학자였던 니콜라우스 쿠자노스, 그죠? 그 역시도 이 지적 직관과 유사한 것을 말하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직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칸트가 나누어 놓았던 이 분열을 통합하기 위하여 피테와 쉘링이 사용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피테는 인식론적으로 사용했고 쉘링은 이걸 존재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것에서 클래스가 나타나죠, 그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독일 관념론에서 이 지적 직관은 거죠.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 특히 헤겔한테서도, 그죠? 그래서 피테, 쉘링뿐만 아니라 헤겔을 알기 위해서도, 그죠?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칸트는 순수 통각에서, 그죠? 이 아페르셉지온, 이 통각에서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이 자아는 감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 세계의 현상적 인과율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 문제와 관계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실천 이성 비판으로 옮겨 놓잖아.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통각에서 나타나는 그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그 자아, 이것이 이제 절대자아가 되면서 나중에는 절대자를 파악하는 그러한 직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테는 비센샵줄레레 자신의 지식학, 곧 학문론에서 그죠? 이 동일류를 말하면서 A는 A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자기 철학의 출발점을 삼잖아, 그죠? 그래서 자아는 자아를 정립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지식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지적 직관의 원리를 갖고 펼쳐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객체를 산출하는 절대자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나는 나가 아니다, 모순율과도 관계하고, 이것은 결국 뭐야? 나는 비아이다,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을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대자아는 객체를 산출하는 신적 자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이 모순율에서 근거율이 나타나는데, 나는 나다에서 나는 나가 아니다, 이 둘의 근거에 의하여 경험적 자아가 나타나는 거야. 세 번째 근거율에서, 그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관이 지적 직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원리로서, 그죠? 그래서 절대 지식과 관계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지적 직관인 거야, 피테한테서. 그러니까 피테는 이것을 결국 자기 의식 안에서, 그죠? 자기를 정립하는 것과 관계시킴으로써 인식론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런데 결국 말기로 가면서, 그죠? 후기로 가면서 피테는 이런 작품을 씁니다. Die Anweisungen zum Seligen Leben, 복된 삶에 대한 지침들. 여기에서 이제 이 절대자의 절대자를 파악하는 그 직관은 신의 절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종교적인 것과도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피테한테서도. 그런데 이것이 쉘링에게 가게 되면서 특히 이 개념은 이덴티테츠 필로소피, 쉘링의 동일성 철학에서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필로소피 데얼 쿤스트, 예술 철학, 그리고 그의 자연 철학의 체계, 바우어에 대한 연구 등등에서 이 개념은 미적 직관과 연관되어 있어. 자연 철학 안에서 계시된 절대자, 그죠? 스스로 자연 안에서 정신으로서 이 세계의 객체를 생산하고 산출하는 이 절대자를 바라보는 직관, 그게 바로 미적 직관이요, 지적 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쉘링에게 있어서는 자기 의식 안에서 자기를 정립하는 원리로서의 지적 직관이 아니라 이 자연 안에 계시된 신적 정신, 무한자, 절대자가, 그죠? 이 스피노자의 신개념과 같이 능산적 자연으로서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산출할 때, 그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이 양자의 인디퍼런츠, 무차별성 안에서 드러나는 절대자를 파악하는
직관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개념으로 확장되죠. 그죠? 그래서 피테의 관념론을 여러분들은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말하고, 쉘링의 관념론을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겔의 관념론을 절대적 관념론, 이렇게 파악하게 되죠. 그죠? 그 차이는 역시 이 지적 직관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느냐. 이 동일성 철학은 쉘링을 통하여 낭만주의의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요. 유한자 안에 계시된 무한자, 자연 속의 신적 정신으로서의 절대자, 이 절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계와 우주는 뭐예요? 결코 주객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이 동일성, 낭만주의적 갭실, 감정 안에서 드러나는, 그죠? 이러한 무한자와 유한자의 통일, 그 동일성, 절대자를 파악하는 직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 전체에서 바라볼 때 이 개념은 초감각적이고, 그죠? 그래서 오성의 개념에 적용되지 않는 본체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이상학적 현상들을 파악하는, 그죠?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죠? 현상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체계에 적용되는 그런 직관인 거예요. 그래서 피테는 타트 한들룽이란 개념을 쓰잖아, 여러분. 이것은 사실행위로서 사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절대자가 행위하면서 한들룽, 타트, 사실, 오브젝트, 객체를 산출하는 그러한 주체라고 해서 그 출발점을 사실행위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칸트가 나누어 놓은 이론 이성과 실존 이성의 통일성을 지시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출발 자체를 실천하는 주체로 놓아야 된다. 이 주체는 실천하면서 사실 객체들을 산출하는 그런 절대자하다. 여기에서의 원리는 뭐예요? 지적 직관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적 직관은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어떤 계시를 파악하는 그런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칸트가 정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또한 인간에게는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이성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분석 심리학자인 융에게서도 나타나잖아, 그죠? 그리고 불교적으로 볼 때 이 지적 직관은 깨달은 자가 보는, 그죠?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서 언어와 실제의 경계에서, 그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관이 아닐까. 동양 철학에서도 일치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